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요 일정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1월의 둘째 주, 네, 2023년의 두 번째 주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은, 지난주에는 빅테크들이 힘을 못 쓰는 한 주였습니다. 애플은 0.01% 제자리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67% 하락, 테슬라가 7%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월의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정도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험업종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도가 지난주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표 발표는 없는데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지금 현재 발표된 상황에서 예전보다 조금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많이 망가졌다가 지금 많이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6.9, 6.8 정도까지 돌아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독일의 산업 생산 그리고 실업률, 유럽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유럽의 실업률은 6.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 새벽이죠.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출 그리고 연체 이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약간 우리가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신용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 아침이죠. 예, 독일의 도쿄, 네,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만년 디플레에서 조금씩 지금 물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예측치는 3.8%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구로다 총재, 구라다 아니고 구로다입니다. 구로다 총재의 또 한번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실업률 잠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유로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6.5% 상당히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신규 대출 데이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돈을 푼다 혹은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신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역시도, 그리고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조금 요상하긴 해요.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좀 단계가 나눠져 있고 이게 약간은 이제 평가가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대출은 늘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맞죠? 구로다 하루이코? 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 밤 파우르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우르장이 오랜만에 또 연설에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 날 한국의 실업률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미국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환 방어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뭐 지금 금리보다는 이제 일드 커브, 우리가 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이제 미국 달러를 얼마나 이제 쓰고 얼마나 추가로 보유하는지 이 변화량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하게 외환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조금 튀어오르면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목요일 날 원유 재고량 발표, 그다음 가솔린 재고량 발표됩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정유소 가동률이 12.4%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유럽이 따뜻하다 혹은 뭐 지금 경기 침체다, 그리고는 미국이 많이 추웠다, 이런 이유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유가를 건들 수 있다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올라가는지,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중국의 PPI입니다. 지금 꽤나 많이 꺾였던 부분이 올라올 거다라는 전망치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것도 올라오면은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미국의 물가를 선행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좀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안 끝났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자, 목요일 밤에는 항상 나오듯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너무 적게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이거 맞냐라는 충격으로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동일한 시간대, 그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YOY로 5.7%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코어 기준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데이터는 지금 낮게 나와야 된다. 지금 CPI는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높게 나오면은 그죠? 지금 생각보다 안 꺾이고 있는데 이 꺾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끈적끈적한 물가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놓겠네 이러면서 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0.2가 나와야 됩니다. 0.2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는 소비자 물가지수, 저는 이거 0.0이 나와야 된다. 그죠? 요렇게 나와야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목요일 밤 10시 30분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에 통화정책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요때 3.5%가 될 것이냐, 아니면 3.75가 될 것이냐, 아니면 3.5로 올리고 한 번 더 올린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것이냐,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도 이제 금요일 낮에 발표가 됩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지금 지난주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그죠? 이게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떨어지고 있죠. 또 보시면은 평균입니다. 평균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요것도 꺾였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조금 시장에 쇼크가 있었다라는 점, 요게 더 꺾이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시장에서 아주 그 희망회로를 돌리는 점은 CPI가 꺾인다. 인플레는 꺾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용은 계속 잘 나오는 요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고용이 잘 되고 물가는 떨어지는 요런 거를 좀 많이들 원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좋겠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고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소비가 좋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수요에 의한 인플레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실업률 4%대 혹은 5%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올라와 줘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조금, 그죠?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았냐? 요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핵심적인 거는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은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는 CPI입니다. CPI가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요 떨어지는 각도가 요렇게 누워버리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예, 누우면 안 되고 요렇게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빠질지, 이게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연말 되면은 오히려 CPI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YOY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통계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휘발유 값이 떨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고 월세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말 되면 꺾이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게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그쪽 이제 금리 인하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꺾여야 된다. 아직까지는 꺾이는 속도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곡물가를 뺀 친구인데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게 계속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물가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나오면 절대 안 된다. CPI가 드디어 발표된다. 자, 그 다음에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영국의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는 뭐 유럽의 무역수지 이런 거 발표됩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되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CPI 이후
또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여전히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2% 중반대, 그죠?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점, 지금 지난 데이터가 2.9%였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요것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2%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를 2% 중반대 2.5%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떨어져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주로 나오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그다음에 뱅크 오브 멜론은행이라고 하죠. 멜론은행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이번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자,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3.12달러의 EPS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번 분기 3.11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11 예상치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도 3.38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럼 실적 잘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5.79달러의 EPS를 보여줬지만 이번 분기 예상치는 5.18입니다. 자,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이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적을 보고 난 뒤에 이제 투매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과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번 나이키 실적 발표도 나이키 실적 발표 당일날 이제 급등을 보셨다시피 그 큰 종목들이 10%씩 넘게 움직이는 그런 기적 같은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40% 이제 박살난 이유도 실적 발표 날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은 별로 좀 안 좋다, JP모건은 실적이 조금 좋게 기대되고 있다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1.63달러에 1.63달러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번 분기 예상치는 1.2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실적과 어떤 가이던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급격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존재하고요. 목요일 날 CPI와 실업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시장을 크게 흔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월화는 조금 조용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목금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설날에 이제 박스를 주어야 될지 아니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나스닥의 그 위치입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1300이라고 하는 지지선, 여기가 지금 1300 라인인데 요 보라색 지지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9월의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를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려는, 말 그대로 이제 금요일 날에도 새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롱의 이유를 찾는다, 매수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 이제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매우 강한데, 이 심리는 실적 시즌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실적 시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일단 숏을 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시즌에 이제 애플은 가이던스가 없겠지만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위치고요. 혹은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한번 빠져봤자 3개월 6개월인데 나는 그거 모르겠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하지만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지금 위험한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확대, 현금 보유를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말이면은 빅테크들 실적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영상이 2개로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도 남은 주말 다 잘들 보내시고요. 24시간 뒤에 대피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